안녕하세요. 하노이 닥터 황기선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인데 이제 하노이에 있는 저희 집입니다. 제 이제 서재인데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토요일 날 저녁에 여기 이제 뒤에 보는 이 그림은 작가가 누구냐? 방이 좀 저희 방은 좀 정리를 잘 안 해서 뭐 이렇게 좀 그런데 별건 없어요. 누구냐면은 이름을 잊어먹었네 제가 우리 선배님이 보내준 건데 누구야 이게 르네 프랑스와 기슬레인 마그리트라는 건데 이분이 1898년도 에서 1967년도에 살았던 벨기에 초현실주의 작가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분의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이렇게 뒤 배경으로 하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뭐 사실 별거 없어요. 지금 뭐 한 저녁 먹기 이제 전인데 6시 10분인데 오고 뭐 지금 저는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중요한 얘기가 뭐가 있어? 없지. 살아보니까 말이에요. 중요한 건 없어. 중요한 건 없는데 나한테 중요한 건 있죠. 또는 너한테 중요한 건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중요한 건 있죠.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또는 그 집단에게 있을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고 다만 그 절대적인 존재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이러고 앉아 있다가도 성경을 읽으면은 또는 말씀을 들으면은 귀에 번쩍 뜨이긴 하죠. 이게 바로 이거구나. 역시 그 인간의 말과 저 위에 계신 분은 말은 다르구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다 거짓말이고 한데 대체적으로 거짓말이라기보다 거짓말은 아니지. 거짓말에 가깝거나 헛소리들이 대부분인데 역시 그 위에 있는 분은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거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그림 잘 보이십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보세요. 남녀 둘이가 서로 좀 아마 같이 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이분은 여자고 이분은 남자예요. 그죠? 이분은 남자예요. 근데 둘 다 물론 초현실주의 작가 그림인데 이렇게 그 보자기를 하나씩 뒤집어 쓰고 있죠.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 앞이 뭐 보이겠습니까? 자기 얼굴 이렇게 딱 가리고 있는데, 응? 안 그래요? 밖에 볼 수도 없고 남이 자기를 볼 수도 없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제 얘기 주제다. 깜깜이. 이러고 우리는 살아가는 건데, 글쎄, 밖에 우리 동네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우리 베트남 사람들 또 우리 동네 또 산책 나갔나? 저는 항상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창문 열어놓는데 뭐라 그러나 정신 건강에 좋아요. 문 다 닫고 있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저 커튼 뒤에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항상 잘 때도 저는 문을 열고 자고 이제 창문을 열고 자는 편인데 조금 그게 이제 공기도 좀 들어오고 방 공기 안 좋은데 또 심적으로도 이렇게 좀 소통되는 것 같기도 외부와 이렇게 좀 소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제가 이러한 무슨 말도 되지도 않는 무슨 형이상학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요새는 저도 지금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토요일 날인데 이제 가서 원래 좀 환자를 오전에 한 두 환자가 있었는데 제 수술 환자가 오늘은 좀 그것이 캔슬이 됐어요. 그거는 지금 이 베트남에 두 번째로 등장한 코비드 19 때문에 아까 제가 올려드렸죠? 하노이에 이제 3명 아마 오늘 더 오후 되니까 더 뜰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 취소돼 갖고 좀 집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중인데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런 중인데 하여간 자 그런 중이긴 한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바로 이거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살면서는 별로 이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는데 코비드 19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는데 이게 또 올려서 잘 보였구나. 근데 이거를 왜 중요하게 됐냐면 다시 이게 베트남에서 생기니까 생활이 불편하니까. 베트남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작년에 잡아갖고서는 괜찮았거든요. 뭐 별 이상 없이 다 살았거든요. 사실 지장 없이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고 술집에 가면 꽉꽉 차고 뭐 젊은이들 밤에 뭐 댄스 같은 거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더라. 옛날에 우리 때 하여튼 뭐 디스코장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클럽 그런 거 발박하고 그랬는데 코비드 19 문제가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빗대갖고서 이렇게 깜깜이 나도 보자기 쓰고 있고 너도 보자기 쓰고 있고 여기는 두 사람이지만은 남녀지만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얼굴에 보자기를 쓰고 살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사실 잡기는 글렀는데 제가 보기엔 의사로서는 물론 제가 뭐 전공이 감염내과는 아니지만 저도 의사 생활을 지금 거의 한 30년을 하고 있잖아요. 3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30몇 년이 됐지. 나이가 56세니까. 응? 근데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거를 인류가 이걸 처음 겪는 바이러스도 아니고 물론 옛날 바이러스 중에 이만큼의 타격을 주는 바이러스가 있었겠죠. 흔하게 얘기하는 스페인 독감, 흑사병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있는데 결핵 그런 것도 결핵 바이러스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생물이니까 박테리아들은 우리가 항생제 개발한 다음에는 그래도 좀 우리가 덜 괴롭히는 것들이죠, 그죠? 좀 쉽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는 힘들단 말이지. 응? 힘들어. 잡기는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일은 해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고 또 자식은 키워야 되고 또 젊은이들은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안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무슨 일 했고 사람이 먹고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또 인간이란 것이 인간의 뇌가 심심하면 안 되잖아요. 따분한 걸 싫어하거든. 뇌는 갇혀 있는 걸 싫어하고 뭔가는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심심하면 여행을 가던 할 일 없으면 친구를 만나서 맥주를 한잔하던 술을 먹던 할 일 없으면 괜히 여자 쫓아다니던 가서 운동을 하든 개를 키우든 동네를 돌아다니거든 가서 헛짓을 하든 어떤 미친놈들은 테러리스트든 테러를 하든 뭔가는 해야 되거든. 뭔가는. 근데 이놈의 병이 그것은
바이러스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다 막아버리니까 못 돌아다니게 하니까 걸리다가 재서 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인간들의 불만이 쌓인단 말이야, 쌓인다. 응?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 바이러스 백신하고 바이러스의 또 부작용이죠, 부작용. 이 바이러스란 것은 단순하게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또는 걸려서 다 죽는 건 아니지.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죽고 아니 한국에서도 왜 공식 통계로는 실제로는 안 그럴 수 있으나 공식 통계로는 뭐 30세 뭐 대체적으로 30대 이하에는 뭐 사망자가 없다잖아요. 코로나로 걸려갖고 다 이제 주로 고령자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들이나 죽는 거지 젊은 놈들은 안 죽는 걸 하잖아요. 근데 우린 또 금방 늙으니까 우리 마음은 나도 마음은 10대거든요. 10대인데 마음 나이야 이제 거의 56세 됐지만 만으로 10대인데 다 우리 금방 나이 먹었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나이 먹을 줄 알았나? 응? 그러니까는 이 참 그죠? 이 베트남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백신으로 못 잡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변이가 나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 비디오도 올렸잖아요. 그 영국발 변이, 뭐 남아공 변이 더 심한 것 같다고 하니까 말도 잘 백신도 듣지도 않는 거고. 좀 지나면 또 나와요 어디서 백신 이상한 변이, 베리에이션, 뮤테이션 또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바이러스는 계속 나오는 거고. 우리 감기도 계속 바뀌잖아요. 독감은 이제 우리하고 있던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영역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계속 변이하잖아요.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도 계속 매년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거고 매년 신종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생기잖아요. 그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왜 다르다고 생각해야 되죠? I'm 다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걸 똑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렇게 계속 백신 하나 개발해갖고 이거 주사 맞으면 다 좋아지고 또 전부 괜찮아지고 뭐 집단면허 생기고 그런 줄 아나 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새 변이가. 그럼 또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는. 물론 그러다가 재수없게 더 희한하게 더 센 놈이 변이가 나오다가 더 센 놈 나와버리면은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근데도 이런 뭐 미디어나 뭐 개발하는 거나 각국 정부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맨날 떠드는 거는 백신 이제 뭐 모더나 뭐 파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캐플 뭐 또 있어요? 또 기타 여러 가지 또 뭐 무슨 뭐더라?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많이 있죠? 다음은 다그 집단 면역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생기지 않더라도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거기다가 많은 기대를 걸고 그걸 이제 따라가는 민중들이 그거를 우리가 보는데 실제는 안 그렇다 이거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죠. 편하지. 편한데 사실 그게 깜깜이라는 거예요. 편하지. 그러면 사례를 들어볼까요? 우리 베트남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러스로 자유로웠는데 이번에 바이러스가 이제 구정 전에 오늘이 1월 30일이니까 구정은 2월 11일 정도니까 다시 이렇게 아웃브레이크가 터졌는데 물론 그것이 베트남 내에 제가 대강 보니까 전에는 코비드 19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해외에서 유입이 갑자기 돼서 그것이 확 퍼졌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 있었어요 보니까 이번에 사실은 하이지영하고 하노이 북부에 있는 하이지영하고 꽝림 두 개 성에서 아웃브레이크가 터졌는데 특히 하이지영 성에서 많이 터졌는데 많이 나왔는데 전에 있었던 겁니다.
있었는데 이렇게 꼬물꼬물 이렇게 좀 퍼지고 있던 중이었죠. 특히 거기가 이제 어, 그, 외국에서 베트남에 아주 물을 걸어준 걸 써놨으니까 외국에서 그 외국인들로 이렇게 오는 비행기들 특별기들 같은 것들을 그쪽 그 먼돈 비행장 통해서 받았거든요. 꽝리에 있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이러스가 유입이 된 거예요, 많이. 또 베트남에는 그 국경을 통해서 그 많이 미립국자들이 많아요. 특히 남쪽 가면은 거기 뭐 캄보디아, 뭐 태국, 뭐 이런 라오스 이런 데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저기 북쪽에는 또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 산들을 이렇게 산들을 많이 이렇게 국경지대가 아주 그 밀림이 많은 산악 지형이거나 또 숲이거나 이게 꺼지냐 또는 그 저기 그 높은 고원 산악지대가 있기 때문에 미국자들 다 닿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마약도 그러니까 많이 이제 미리국이 되고 하는 것은 다 못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긴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잘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있었던 것이 발견이 돼서 거기를 막 번지려고 하는 것들이 재수 좋게 딱 잡혀갖고 그게 하필이면 무슨 일본계 회사였는데 이름 뭐더라? 이렇게 있어요. 뭐 이름 일본에서 일본에 주로 납품하는 일본계 그 전자회사에 납품하는 공장, 일본 공장은 아닙니다. 대만에서 세운 공장이라고 그래요. 제가 들으니까 대만계 회사인데 일본의 전자회사의 수출을 거의 대부분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그 거기서 주로 이제 첫 쪽발의 환자가 발견이 되어서 운이 되게 좋았지. 그래서 쫙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작년에 베트남에서 그 잡았던 실력, 그게 바로 베트남의 꽁안 실력입니다. 꽁안. 여기 꽁안들이 이 베트남은 꽁안 경찰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전 국민을 통제를 싹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전 세계 제가 얘기해서 우리 동문들하고 친구들에게도 전 세계에서 이 베트남의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백신이 있다. 바이러스 백신, 코비드-19 백신 중에서 제일 센 백신이 베트남 백신 중에 하나가 베트남 공안 백신이다. 경찰 백신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다들 공감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통제를 잘 합니다. 발병을 하게 되면 작년에는 그래도 주춤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즉시 대학을 이게 뭐지? 왜냐하면 처음 겪는 거니까. 그래도 이게 뭐라고 깨닫는 순간 그 당국이 꽁안이 전체를 전국을 통제를 싹 해서 순식간에 몇 개월간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어쨌든 덕분에 코비드-19를 잡은 거예요. 그거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번 올해는 더 쉽게 할 거라고 봐요. 작년에는 그것도 뭐 구정 갔다 와서 터졌으니까 우리가 이미 많이 퍼졌는데 올해는 구정 전이기 때문에 구정 전에 특히 꽉 잡고 또 구정 때 이동을 최대한 줄여서 구정 때는 막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서 인사하고 막 뭐 술 먹고 그러면서 덮어질 수 있잖아요. 이 지금 구정 전에 그걸 작업을 해서 막아버리게 되면은 그 꽁안의 힘이 통제가 사회의 통제가 이 백신이 퍼지게 하는 데는 최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례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가장 잘 아는 사례가 대만 사례도 그렇고 대만도 통제를 확실하게 국경을 막아버리고 좀 일단은 국경을 막고 통제하고 그 내부를 갖다 확실하게 어정쩡하게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틀어 막아버린다. 또 기분 나쁜 그런 사례긴 합니다만은 중국의 무한시 얼마 전에 보니까는 참 적반하장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인데 세상 일이 항상 웃기죠. 거기서 터졌다고 하잖아요. 일단은 뭐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어. 저는 뭐 그것도 사실이 아닌가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다 보자기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고서는 앞뒤를 안 가리고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뭐 사실 아닐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아니라고 부정하니까.
어쨌든 그러나 거기에 유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의 무한시가 우한시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무한시. 거기가 작년에 거기가 엄청나게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난리가 났었던 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죽어나가고 그죠? 사람들 뭐 막 아파트에다가 그 집에다가 막 그 나무 그 뭐라 그래 철판을 대고 용접해버리고 못 나오게 굶어 죽고 못을 박아버리고 그랬던 데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지금 코비드 19이 다 정복이 돼갖고 없어져 갖고 지금 거기서 뭐 파티하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못 보셨어요? 어? 거기는 불야성 아닙니까? 바이러스 제로 아닙니까? 제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고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거는 그렇게 통제한 거죠. 중국의 공안 시스템, 베트남의 공안 시스템이 상당히 다 유사한 점이 있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다른데, 그래도 유사한 시스템이. 공안은 공안. 일단 통제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사람이 이동을 통제한다. 집에서 못 나오게 한다. 가게를 닫아 건다. 그 도시 하나를 막아버린다. 못 나온다. 그리고 이 F1이라고 그러죠. 이 확진자 접촉한 사람, F2 또 F1을 접촉한 사람, F3, F2, F3까지 확실하게 다 추적한다. 다 검사한다. 한두 번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양성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한다. 반복해서 놀라운 그런 공안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냅니다. 추적하고 양성 나오면 다 가서 격리시켜버립니다. 어디든지 격리시켜버리고 또는 이번에 그 사례 보듯이 하노이에 있는 그 어디예요? 타임시티에 있는 그 빈 그룹에서 지은 무슨 그 타임시티 아파트 있죠? 거기 T6 6동에가 한 명인가 발생했어. 가족이. 그러니까 그 전체 빌딩을 갖다가 메디칼 방역이라고 그러죠. 메디칼 쿼런틴에서 막아버리는 거죠. 다 출입을 일정 기간 동안. 그것도 이번에 여기 총리가 이번에 그 변이에 대해서 영국발 변이가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번에 그 코비드 19은 그것에 대해서는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21일로 이번 것에 대해서는 이번 영국발 변이에 대해서는 늘려서 통제한다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확실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저는 백신보다 더 훌륭한 그 주사 맞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나는 주사 맞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게 드라마틱하게 보이잖아요. 다들 심심해 죽겠는데 할 일도 없는데 이 코비드 19 때문에 심심한데 드라마틱하게 보이니까 파이자 모더나 이런 데서 새로운 mRNA 백신을 개발해 갖고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워프 해갖고 트럼프가 대통령 물러나기 전에 해서 래피드 워프인가 어쩌고 해갖고서는 그 긴급 작전을 해갖고서는 엄청난 돈을 투여해서 개발해서 명화 70도에다 이렇게 냉동고에서 이동식 옮겨서 맞고 그러니까 항체가 생기고 그러니까 다시 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아니죠. 주사 맞았자 백신 맞아도 마스크 써야 됩니다. 재감염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변이가 생기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사 맞았는데 말이에요. 백신 맞았는데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은 이 항체의 유지 기간도 몇 개월 안 되지만은 한 3, 4개월 두에 재수 없으면 유지되다가 또 이 항체가 이렇게 떨어지면 몸에 있는 농도가 항체 농도가 떨어졌을 때 이상한 바이러스, 새 변이 바이러스 만나면 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백신이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회 통제 시스템에 의한 그 통제가 사실은 더 좋은 백신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드라마틱하니까 멋있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신기한 거 좋아하니까 이런 통제하고 집에서 못 나가게 하고
가게 걸어 잠그게 하고 너 임마 22일 동안 14일 동안 나오지도 마 하는 것보다는 사람도 만나지도 말고 그런 것보다는 멋있게 주사 한 방 콱 맞으면은 주사 한 방 콱 맞으면은 괜찮아. 돌아갈 수 있어 반대로. 저 뭐 이렇게 멋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깜깜이란 깜깜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물론 제가 보기에 이거를 각국 정부가 그를 뭐 몰라서 못하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고 그 스웨덴에서 이거 하려고 스웨덴이 이거 반대구나. 스웨덴은 풀어놓은 거지. 정신없네. 정신없으니까 물 한잔 해야 돼. 제가 이렇게 떠드냐 이거 갖다 그 유튜브도 사람들 보지도 않는데 내가 사실은 유튜브가 더 하나 있어요. 사이트가 거기는 사람 되게 많어. 그 오래 갖고 그쪽은 한 몇천 명 있어요. 내가 고객이 그거 안 쓰려고 그래. 이번에는 내가 그냥 한 27명 있는 지금은 여기 있어.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거 많이 지금은 보기를 내가 바라지 않아요. 그럴 뭐 이유도 없고. 내가 이거는 단지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건 보시고 우리 애들이 나중에 우리 다 큰 애들도 있고 아빠하고 뭐 좀 더 나이 먹었으면 지금 보지도 모르겠다 우리 애들이 나중에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실 내가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내 여담이고 이거는 이 물은 뭡니까? 이거 저기 내가 전에 얘기 듣는데 이게 라비인데요. 500ml짜리 그냥 물 파는 건데 이 물을 그냥 마시는 것보다는 전 여기다가 이렇게 홍차 같은 거 커피도 넘쳐 맞습니다만은 요거는 제가 보이차 끓여서 담은 거고 보이차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홍차 좋더라고요. 또는 로터스티 홍차나 이게 푹long 이런 거 나오는 건데 요것도 좋고 요거는 로터스티 연꽃잎차 요거는 홍차 회사는 똑같아요. 푹롱인데 저는 요 연꽃잎차보다는 저는 요거 홍차를 좋아해요. 내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나 누군지도 몰라요. 뭐야 대체? 이게 홍차라고 써있죠. 홍차. 요게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이걸 희한하게 이거는 끓여서 먹으면 맛 되게 없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차게 이렇게 어두워 먹으면은 한참 놓으면 이게 우러나요. 그러면은 깊은 맛이 있더라고요. 희한해. 근데 저는 이 홍차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전에 몰랐는데 나이 좀 드니까 이게 그 녹차보다는 홍차가 좋은 게 이게 발효된 거잖아요. 발효된 거. 제가 보이차를 마시는 것도 우리 선배님이 주셔서 보이차를 잘 먹고 있는데 그 보이차가 나 홍차 이런 것들이 녹차를 발효시킨 거잖아요. 오랫동안 오래 발효시킬수록 맛도 좋지만 몸에 좋더라고. 몸에 참 좋아. 그래서 저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야 뭐 발효된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김치, 된장, 청국장 이런 거 먹을 기회가 많은데 베트남에 사는 저는 여기서 발효된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김치 빼고는 뭐 우리 집에서 먹는 된장, 청국장 사기도 힘들어요. 저기 한국 마트 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베트남에도 발효 음식이 있는데 우리하고 입맛이 안 맞아요. 여기는 그 생선을 갖다가 이렇게 발효시켜서 먹는 것들 많이 하던데 냄새가 지독해서 못 먹겠어 아직은.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 한국인이 그거를 잘 먹으면 여기서 이름도 몰라 저는요. 전 베트남어를 좀 못해요. 아직까지 뭐 안 배웠어요. 한 6년 넘었는데도 영어로 그냥 다 되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우리 여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베트남어를 안 배우는 이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안 배우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발효된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베트남의 발효 음식은 입맛에 안 맞아서 도저히 냄새가 나서 못 먹겠고 물도 이렇게 귀한 물 먹지 말고 발효된 차를 마시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에 좋더라고. 장에 딱 먹으면은 그 다음날 바로 제 장이 시원한 걸 느끼기 때문에 맛입니다.
자꾸 여담이 나오네 이상하게. 근데 뭐 그냥 이건 뭐 제 떠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든 말든.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우한마 또는 대만의 케이스, 여기 베트남 케이스 볼 때 이 통제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확실한 바이러스의 퇴치 방법이다. 퇴치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지키는 방법이다. 일단 당장은 좋으니까 언젠가 정복이 되겠죠. 근데 몰라서 못하냐? 알아도 못하지. 왜냐하면은 이 베트남 국민성이 특이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여기서 오래 살아보니까 말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꽁안 되게 싫어합니다. 그죠? 뭐 좋을 게 있겠어요. 통제 엄청 하는데, 뭐 꽁안에 그 힘이 강력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럼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꽁안은 권력기관이라서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어.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여기 베트남 국민들이 아마 이런 시스템을 통제 시스템을 미국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못 하잖아요. 하려고 못 하잖아요. 그거는 당장 그러면은 미국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 경찰이 그렇게 그러면은 총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같이 총격 져버리고 마스크 쓰라고 해도 마스크 하나 제대로 안 쓰는 국가들인데 민주 국가들인데 유럽도 마찬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통제가 맥힙니까? 오죽하면은 스웨덴이 이걸 갖다가 시도하기를 갖다가 완전히 자유로 풀어놨겠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집단 면역하려고 하다 망한 게 스웨덴 아닙니까? 이런 근데 이게 이상하게 제가 겪어보니까 베트남의 여기 국민성하고 아직은 맞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국민들이 제가 여기서 묻혀서 지냅니다만 베트남인들하고 여기 국민들은 꽁안을 일면 좋아하면서도 또 싫어하고 이중 감정들도 있는데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 경외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경외하는 거지. 문제가 많죠. 물론 문제가 많은데 제가 자세히는 아직은 다 몰라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있긴 한 몇 가지 느끼는 거 있긴 하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근데도 잘 따라 베트남인들이 잘 그거를 잘 적응해요.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나와. 마스크 쓰라고 이거 하달이 되는 시스템 보면은 방송에서 꼭 이게 참 이게 그래. 이런 뭐 미디어나 방송 뭐 텔레비 신문 이런 데서 꼭 그렇게 세게 공안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정부에서 때리진 않아요. 상당히 부드럽고 좋게 이렇게 미디어에 나오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될 때는 강력하게 동시에 마치 그 바짝 마른 땅에 비가 이렇게 내려서 땅 밑으로 쭉 이렇게 흡수되듯이 물이 흡수되듯이 땅에서 물을 쭉 빨아들이듯이 대지가 순식간에 비가 내려서 명령이 내려서 쫙 이렇게 순식간에 시스템이 이렇게 어떤 메시지가 전파가 되고 그 갖다가 또 베트남 인민들이 그걸 쫙 흡수하고 실행하고 그럽니다. 순식간에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는 거죠. 아주 이게 대단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잘 따르고 순식간에 명령이 내려서 마스크 써라면 순식간에 마스크 어제까지도 마스크 별로 안 쓰던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다 안 나오고 문 걸어 잠그라고 그러면 가게를 다 순식간에 문 걸어 잠그고 가게 상인들 싹 사라지고 어디로 갔는지 뭐 다 집에 들어가겠지. 예? 불평 없고 따라야 한다고 이거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거라고 딱 묻히는 그렇게 말하고 인민들이 또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르고 불평 없이 또 어려운 그거 상상 못하고 돈벌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가면은 또 이웃들이 도와주고 또 굶어 죽기도 하고 굶어 죽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제가. 굶어 죽을 지경에 가면은 고향에 뭐 버스 타고 어떻게든 고향에 가. 고향에 가면 고향에는 농사지니까 밥은 굶지 않은 거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면 또 일단 쿼런틴이 끝나고 나면은 또 좋아지잖아요. 그럼 다시 다 또 나와 시골에서 다시 또 집에서 기어나와 또 일해 가게도 열어 먹고 살아. 그러면 갑자기 또 활발해져. 이런 전혀 그 바이러스 코비드 19이 작년에 겪어보니까 그렇게 했다가도 다 또
정부가 풀어버리니까 순식간에 정상화돼. 순식간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등 정상화돼서 돌아다녀. 정상화돼.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것은 희한하다. 이런 것은 한국에도 적용 못하지. 제가 한국 같은 경우는 쭉 바보 같아. 정책 당국자들이 쭉 배워야 돼. 베트남에서 이런 것들은. 물론 국민들이고 따를까도 의문이지만은 우리 한국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베너핏이 사례가 있고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저는 사실 그렇게 잘 베트남 이민들처럼 잘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인이나 미국인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따를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갖다가 그냥 뭐라고 그래? 뭐 보면 베트남은 굉장히 방송이나 이런 데 부드럽거든요. 비교적 부드럽게 이민들에게 좀 다독이는 면이 있는데 시대에는 강력하지만 한국은 보면은 이상해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 좀 제가 정책하는 사람은 아니고 뭐 제가 신입거나 뭐 그런 데 관심 없으니까 느끼는 점인데 정말 알겠어요. 그러나 하여튼간에 차이는 느껴 있어 보인다. 이거 전공자들은 이거 일하는 사람들은 좀 참고하세요. 내가 보니까 별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공부를 잘 하지도 않고 술 먹느라고 바쁜가 놀러 다니느라 바쁜가 뭐 그렇게 시원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결과가 시원찮자 결과가 그렇게 시원찮으니까 그 한국의 그 방역 결과가 시원찮은 게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어리석은 것도 있지만 너 노력도 안 해. 바보지만 노력도 안 해. 이제 근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제가 여기 보면은 다들 얘기하고 저도 만나보면 놀라운 점이 여기 각 부처 차관급들 국장들 보면은 과장들 보면은 베트남인들 공무원들 보면은 차관들이 40대 초반들 많잖아요. 영어 잘하고 다 유학파들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애국심 무장하고 다 좋은 집안의 자제들이 예의도 바르고 심성도 좋고 열심히 하고 마치 기업체 무슨 사장 같았으니까 사람들 태도가 웬만한 사기업체 훌륭한 사장들 젊은 사장들 같은 느낌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각 부처에 차관급들 많고 국장급들 많고 과장급들 많고 그렇잖아요. 베트남이 장관은 물론 장관급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여기서 정부에서 키우잖아요. 대화해 보면 깜짝 놀라죠. 저 많이 대화 옛날에 요즘은 별로 안 만났는데 전에 몇 년 전에 많이 만나면서 대화해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수준이 애국심으로 무장돼 있고 말이지. 트리다이바 그냥 그런 것들이 베트남의 알게 모르게 탄탄한 어떤 그런 미래를 끼는 그런 관료들이 힘이 있다. 관료들이 젊다. 미래가 있다. 그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가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 당 서기장 여기 1등 당 서기장이 3년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계속 세 번째 연임을 한다는 거예요. 정치가 안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좋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그 이익은 어떻게 안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자꾸 정치적으로 부침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 요점은 뭐 좀 없어요. 그냥 깜깜이다 이게 요점이야. 깜깜이다. 너나 나나 보자기 쓰고 앉아서 앞이 안 배고 나는 너를 볼 수 없고 너는 나를 볼 수 없고 우리 다 서로가 앞뒤가 없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의 진실은 그거죠. 코로나 코비드 19에 대한 예방 백신 또는 쿼런틴 겁역 통제 사회적 거리두기 목표는 뭐예요? 백신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정복의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정복이 사실 목표도 아니죠. 더 목표는 뭐예요? 사람들의 일상이 정상화되고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 아니에요? 백신이 목표가 아니죠? 그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좋은가는 헷갈리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죽는 거지. 그러다가 시간 흘러가고 이러다 뭐 상관없지. 뭐 백신 회사들 돈 엄청 벌고 사람들 뭐 박수 치고 하다가 또 실망하고 주가하다가 그럼 푹 떨어지고 응? 그러다가 또 올라가면 또 걸고 또 새 회사 생겨서 또 새로 새 백신 나오고 또 다들 흥 박수 치다가 또 확 떨어지면 또 다 돈 잃고 그 사이에 돈 엄청 버는 사람들 또 생기는 거고 돈 잃는 사람 생기는 거고 응? 경제 푹 떨어졌다 올라갔다 푹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다가 대중은 다 망하고 또 몇몇 소수는 또 엄청 벌고 그죠? 늙어 죽고 병 걸려 죽고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고 뭐 이런 건가요?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백신에 대해 어쨌든 그런 얘기를 제가 헛소리를 좀 우리 해봤습니다. 두석 없어요. 네. 무엇이 좋을지 깜깜이 응? 심심해 죽겠네. 나가지도 못하고 그죠? 어디 나갔다가 괜히 접촉자 만났다가 또 추적당해갖고서는 경이 될까봐 잘 당기지도 못합니다. 이럴 때는 소나기는 피해가야지. 여러분 소나기는 피해가야지 그죠? 그 소나기도 이번엔 바이러스 소나기입니다. 베트남에 계신 교민분들 구정 때 어디 당기지 마시고 댁에서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